제가 소리를 줄여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6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465일 차고요. 오늘도 놓아버린 호킨스 박사님께서 쓰신 놓아버린 15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나갈 차례죠. 네, 볼게요. 네. 이 원리는 심리치료차 방문했던 여자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여자에게 치료가 필요했던 것은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관계가 잘 풀리는 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만족스럽지 않은 연애만 차례로 이어졌다. 늘 버림받았고 이용당하고 학대받는 느낌이었다. 여자는 붕괴와 자기 연민, 우울감에 푹 빠져 있었다. 문제는 역시 나는 관계가 잘 풀리는 법이 없다. 라는 첫마디에 들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답이 다 있죠? 믿음이죠? 우린 그냥 하소연하듯이 그냥 뭐 이렇게 하듯이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나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이고 잘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뭘 스톱을 하든 계속 얘기하든 모르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자기 마음의 힘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힘을 부인하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고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한다. 마음의 힘을 부인을 해서 아주 확실하고 명백한 내 자신의 내 생각, 내 느낌, 그쵸? 내 생각, 감정, 느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경험이 올라와서 이렇다라는 걸 모르죠. 진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선생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가 이거 찾으니까 8개월 때 2, 3분 만에 좋아졌어.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강의를 하셨잖아요. 15년이 지나셨을 거예요. 이제 15년 되셨나 넘으셨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14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듯이 제가 이제 이렇게 SNS를 요새 좀 막 들어가서 막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NS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몰라서 고통 속에서 그냥 있잖아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야,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저도 이제 그래. 행복으로 가는 게 뭔지 어릴 때 거를 사건을 찾아서 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가는 거를 알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야, 이거 진짜 무궁무진하게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의 힘을 부인하고 진짜 부인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토록 자각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궁금할 정도다. 어떻게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되었는지 본인이 답을 가진 채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답을 가진 채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여자는 그 답이 답임을 알지 못했다. 우리도 답이 답인 줄 몰라서 맨날 질문하고 답 듣고 질문하고 답 듣고 하잖아요. 질문하고 답 듣고 하면서 그 답이 답인지도 몰라. 근데 제가 그냥 느끼는 게 다시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받았으면 오늘 듣는 거와 내일 듣는 거와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듣는 게 또 틀려요. 내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걸 질문했던 걸 가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고 들어보면 또 다른 느낌의 알아듣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알아듣는 차원이 달라요.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신념 체계, 그러니까 답임을 모르고 여자는 자신의 신념 체계가 지닌 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신념 체계가 우리의 마음은 힘이 너무 세서 마음에 나는 관계가 잘 풀리는 법이 없어와 같은 생각 하나만 풀으면 삶에서 그런 일이 생기기 매우 쉽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의 요정은 명령을 받을 줄만 알지 결정을 내릴 줄은 모르기 때문에 꼼짝없이
관계가 잘 풀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무의식 속의 요정은 어때요? 명령만 받을 줄만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령을 받아서 믿기만 하면 그렇게 작동이 들어가는 거죠. 작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릴 줄을 모르고 그냥 명령만 계속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나한테 어떤 명령을 하느냐 하는 거죠. 어떤 명령을 할까? 그렇죠? 어떤 명령을 나한테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걱정하고, 무의식적으로 안 될까 봐 걱정하고, 그럼 안 된다. 자꾸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각성도 자꾸 해야 돼요. 하면서, 반복해가면서, 그러고 이제 또 질문도 하고, 이제 이래서 나를 자꾸 알아가는 거죠. 그래야 내가 스탑을 하니까. 누가 스탑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앞만 들은들 내가 스탑 안 하고 계속 하면은 뭐 똑같은 거고, 내가 스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여자는 자신의 실망스런 연애 이력에서 보상을 제법 얻었다. 보상을, 실망스런 연애 이력이, 나는 관계가 잘 풀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뭐 관계가 안 좋아졌겠죠. 연애를 할 때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상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됐을 때 보상받는 건 뭐냐면 자기 연민. 나는 역시 잘 안 돼. 관계를 잘 못해. 맞아. 내 생각한 게 딱 맞아 떨어져. 그리고 강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쵸? 또 분개. 거기서 얻는 게 분개하는 거. 그 다음에 시샘하는 거. 남잘 되고 나는 안 됐다는 거에 시샘하는 거. 부러움 같은 작은 자아를 끊임없이 먹여 살리는 온갖 만족감을 경험했다.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막 여기에 있잖아요. 붕괴하고 화내고 막 여기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왜소한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런 종류의 감정이야말로 작은 자아가 빠져서 뒹굴며 좋아 죽는 것임을 알게 된다. 작은 자아는 삶이 정말 비참하고 운도 지질이 없고 아주 더러운 일만 생기고 사람들이 너무 못됐다고 떠벌린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 모험에 귀 기울이면 큰 대가를 치른다. 같은 원리가 역으로 작용한다. 결정하는 것만으로 삶에 부정적인 일이 생기게 하는 힘이 우리 마음에 있듯이 반대로 긍정의 방향으로도 대등한 힘이 있다. 이 대등한 힘이 있다고 늘 얘기를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부정적인 일이 생기게 하는 힘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강하게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나 잘 못하면 어떡하지? 저거, 나 못할 것 같아.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막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명령하는 게 너무 부정적인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그쵸? 그래서 명령을 잘 이루어지는데 그 부정적인 명령이 잘 이루어지듯이 반대로 긍정의 방향으로도 대등한 힘이 있어서 이루어낼 힘이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을 선택을 할 것이냐 부정을 선택을 할 것이냐 똑같은 힘이 작동을 하는데 긍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정을 선택을 하면서 부정적인 거에서 자기 연민과 부러움과 시샘과 이거를 즐기고 있는 에고가 즐기는 거죠. 에고가 단물을 빨아먹는 그 즐거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푹 빠져서 그래 그렇지 나는 그래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 피해자야 이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러고 있었던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는 가난하다는 반대로 뭐야?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같이 작동이 된다. 그렇죠? 같이 작동이 되는 그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다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긍정을 선택하고 낡은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알까요? 잘 모르죠. 긍정을 선택하고 낡아 있는 부정적인 거는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삭제가 되나요? 삭제할 수 있는 의식까지는 아직 안 되니까 찾아서 맥락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게 그 어제 아침에
그랬다 그러잖아. 놓아버리는 게 뭐지? 그러고 물어봤나?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나 알아. 뭐 안다고 그러는 게 선생님만큼의 알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는 알고 하고 있고 이러잖아. 그래서 나 알아. 지금도 실천 중이야.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어제 그리고 이제 뭐 별 댓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어제 또 저녁에 또 올라왔는 글이 있더라고요. 놓아버리는 게 포기하는 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놓아버리는 거를 뭐라고 해서 제가 놓아버리는 게 무엇을 놓아버려야 되는지 알아야 놓아버리지 이러고 댓글을 또 달아줬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핑퐁핑퐁 관심 있는 사이에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진짜 안 심심하고 바쁜 거예요. 그냥 바빠요. 막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놓아버림이 포기하는 건가? 그래. 포기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긴 한데, 항복하는 거. 근데 그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놓아버림의 정통 책을 추천해 줄까? 이러고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모르지, 이제. 해줘 하면 이제 놓아버림 책을 추천을 해줄 것이고, 읽어봤어? 그러면 될 거고. 얘가 알아듣겠어? 뭐 하고, 이제, 뭔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땡겨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다시 삭제하고서 낡은 프로그램을 삭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낡은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이 계속 섞여서 혼합되어 있어서 넣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쌀을 이만큼 쌀바구니에 그냥 가지고 뭘 여기다 담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듯이 낡은 프로그램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가 제 맥락, 사건을 찾아서 제 맥락을 바꿔서 맥락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번에도 맥락을 바꿀 때 이 관점 자체가 사랑으로 쫙 바꿀 수 있는 분이 맥락을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그렇죠. 토요일에 저희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못 살게 굴고 날 싫어하나 하는 걸 가지면서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하면 그러느냐라고 해서 맥락을 해석을 막 다시 해주시니까 울컥하면서 이제 엄청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편안해진 것 같아요, 둘이. 뭐 그래도 아빠는 똑같이 잔소리를 해요. 근데 이제 좀 편안해진 듯한 느낌이 더 있는 거야. 참 이렇게 재맥락을 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하는 거죠. 재맥락이란 에너지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전환을 누가 시킬 수 있냐는 거죠. 생각으로만 생각으로만 재맥락을 한다고 해서 에너지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맥락이 바뀌는 거. 긍정적으로 바뀌는 높은 에너지, 생각으로만이 아닌 의식, 에너지 자체에서 전환이 되는 거죠. 의식 자체에서 전환이 되는 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하는 방법은 부정적인 보상에서 얻는 만족감을 포기하는 것이다. 부정적으로. 만족감을 포기하는 것이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아빠 있는 데서 하기 싫은 걸 하죠. 그러면서 잔소리를 들으면서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라도 관심을 나한테 주는 거구나 하고 그 관심 받으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한 세트의 감정을 가장 적절한 묘사 용어를 내놓겠다. 적절한 묘사 용어가 있어요. 그게 이기심이 이 단어를 입에 올리기만 해도 죄책감이 즉각 저항이 생긴다. 이기심이 생겼을 때 뭔가 내가 나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것을 하고 싶어. 이기심은, 에고는 강력하게 이기적이거든요. 에고가 에고가 내려놓아져야 참나가 그냥 순수의식에 드러나 있는데 에고가 탁 이기심으로 앞을 탁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기심 이 단어를 입에 올리기만 해도 죄책감이 확 드는 거죠. 나부터 해야 돼. 뭔가 내가 돼야 돼.
라는 게 있으면 뒤에 이 그냥 죄책감이 같이 즉각 들어와서 저항이 탁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저항이 생기는 거는 나의 이기심에 반했을 때, 뭔가 이제 이기심에 어긋나고 할 때 더 막, 어? 즉각적으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죄책감이 들어가면서 저항이 생긴다는 거. 우리는 모두 이기심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낀다. 모두. 누구나 다 보면 아직 깨어나 계신 성인들 마음을 관통해서 올라가 계시지 않은 분들, 모든 사람 굉장히 많죠. 전 세계 손꼽히는 몇 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심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바로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진퇴양난에 빠지는데 세상에서 배운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비난하는 것에 푹 빠져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비난하는 것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을 갖고 저항을 가지면서 죄책감을 가지니까 이거를 나랑 똑같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 저기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나를 보기 싫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는 거죠. 그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게 나인 줄 모르고.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도, 어?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관심을 받아가 생쇼를 하네 하고 막 그랬더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괜찮은 척하면서 쑥쑥 집어넣고 있었던 내가 있었다는 거죠.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안 드러내고 저기는 많이 드러내고 그죠? 그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 안에 쑥 집어넣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데 저 상대방을 비난을 한 거예요. 쟤는 왜 저러고 밖으로 자꾸 밖에가 쳐다보고 산만하고 막 그럴까? 나도 산만하고 막 하고 싶은 어린아이를 꼭꼭꼭꼭꼭 참고 있지만 산만하지만 그걸 보고 또 얘기하고 있는 내가 있고. 그쵸? 그래서 어, 요새는 그 속 안에 내 안에 이제 또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속 안에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조금씩 인정하는, 조금씩 더 인정하게 되는 편안해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죄책감이란 것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 죄책감은 탐닉이다. 뭔가 탐닉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죠? 탐욕스러운 뭔가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 죄책감을 즐기고. 그래서 특히 호키즈 박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선생님이 그러잖아. 너희들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응?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러면서 막 죄책감을 갖고 있냐. 그러면서 의식이 이제 뚝 떨어져 있는 죄책감, 비난, 탐닉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학대하면서 상대방을 학대하는 것 같지만 나를 학대하면서 내가 아파지고 뭔가 이런 탐닉하는 죄책감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같이 저도 따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뭔가 죄책감이랑 같이 이기심과 죄책감과 같이 작동이 되면서 거기서 자기 염려로 빠지고 뭔가 탐닉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내가 혹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혹시 즐거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 나의 즐거움으로 그렇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죄책감에 빠지는 대신에 작은 자아는 마음의 생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기심이라는 용어는 집단적으로 부여받은 동기대로 작은 자아가 움직이는 여러 방식을 묘사할 뿐이라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순진한 탓에 이기심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만 순진한 탓에 그냥 에고의 프로그래밍이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컴퓨터에 프로그램 삭제 명령을 내리듯 역으로 프로그래밍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는다. 나는 역으로 신념과 신념 체계에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엄마에게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아빠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엄마의 어떤 면을, 그쵸? 어떤 면을 다 느껴봤어? 엄마를 하나하나 다 놓아줘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엄마를 느꼈을 때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엄마한테 느꼈던 느낌들 막 있어요. 그 느낌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느낌을. 제가 느낌을 놓아버려야 됩니다라고 써줄래다가 호기심 유발하려고 하여튼 책을 권하고 그랬는데 약간 더 호기심을 더 유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호기심을 유발을 시켜야 돼요. 다 퍼주고 다 내주면은 거기서 해결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내가 느낌, 엄마에 대한 느낌, 돈에 대한 느낌, 성공에 관련된 느낌. 이번에 성공하죠? 11월 2일, 3일, 10월 15일 날 입금 순으로 합니다. 성공합시다. 선생님 만났을 때. 에? 나와서 어찌 성공을 한단 말입니까? 내가. 에?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엄마 같이 살지. 결국은 우리 엄마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나는 엄마가 되지 않겠다. 그럼 엄마가 되죠? 엄마를 그냥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지 않겠다. 무의식에 저항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놓겠다. 라고 하면 엄마를 느낌을 하나하나 없어야죠. 엄마 같이 되지 않겠다는 엄마 같이 된다. 그죠? 엄마 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누구를 보는데 어떤 분을 봐요. 어떤 분의 엄마가 돈을 안 벌고 사셨는데 어떤 분이 요새 본인 엄마랑 똑같이 하는 걸 봐요. 제가 본인 엄마하고 똑같이 하는. 그래서 저도 그래 감사. 나도 자꾸 엄마를 아니야. 그냥 나는 하나하나 느낌을 놓고 다 내려놓고 나는 나야. 나는 나로서 나는 나잖아요. 나는 다른 거예요. 영혼이 다른 거예요. 영혼이 다른데 그냥 나도 모르게 프로그램이 돼서 그냥 따라했을 뿐인데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영혼이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를 굳게 마음을 먹고 엄마에 대한 느낌을 시간이 지나니까 요새는 느낌이 딱 안 좋다 그러면 그 느낌에 주시를 해서 그 느낌부터 빼주려고 해요. 그걸 조금 이따 지나가서 하니까는 그 느낌이 좀 더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딱 앞을 쳐다보지만 나는 내 의식은 뭐예요? 이 어딘가에 의식 안에 느낌이 뭉쳐있는 있잖아요. 응집되어 있는 그 불편한 그 느낌들에 집중을 제가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해야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을 놓아버리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이기심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기심이 잘못된 것이라서가 아니다. 이기적인 동기부여는 모두 낮은 의식과 자기 판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부정적이라서가 아니라 이기심을 놓아버리는 거는 뭐냐면 낮은 의식과 자기 판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기 판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쵸? 낮은 의식에서. 이기적인 동기가. 그럼 낮은 의식에서, 어떡하지? 감사 이기적인 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잘못돼서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지? 낮은 동기잖아요. 버려질까 봐. 거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에고의 오류의 판단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누군가를 만났어요. 올해 초반에 언제 만났는데 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 그 12살, 10살이라는 거예요. 커가지고 더 어렸었는데 그동안 조금 몇 년 커가지고 10살, 12살인데 깨달음식 할 때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참 좋겠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얘기를 했더니 신랑이 또 뭐 이상하게 또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신랑하고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서, 음, 데리고 오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예전에 잠깐 큰애가 좀 더 이렇게 2살이 많으니까 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너는 왜 태어나서 외우고 있나 봐요. 너는 왜 태어나서 그럼 지금도 그런다네.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누구야? 나는 빛이야. 의식이야. 막 이러고 외운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긴지 12살짜리가. 야, 그거 외우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외운대요. 물어보면은.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 내 의식 안에 그 한편에 그런 엄청 높은 에너지를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린이도 시켜야 되겠네. 너 왜 태어났어?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고 가르쳐야 되겠네. 너는 누구야? 나는 빛이야. 이러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를 어제 이제 듣고 되게 음, 좋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엄마는 먼저 토요일 날 이제 수업을 듣기로 했고, 다시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 모든 낮은 의식에서 잘못 판단된 거, 내가 잘못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부터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나부터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나를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공부를 하면서 남편을 조금 더 이해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남편은 잘 몰라요. 자기 그게. 그래서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이제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쭤봤더니 저희 남편의 신념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자기는 제 맥락을 안 하죠. 거기를 안 가요. 그 신념이 있었던 장소로 안 가요. 저희 남편은. 근데 어머니가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첫째보다 둘째가 더 잘생긴 거예요. 잘생겼는데 아버님이 직장이 그때 쫓겨난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부대 쪽에 어디 뭐 계셨나 봐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쫓겨났으니 애는 금방 또 태어나서 애가 둘이 되고 처자식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암담하겠죠. 직장이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집에를 딱 가는데 애를 딱 보니까 애가 자기의 두려움. 어떡하지?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큰일 났다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애를 딱 봤을 때 그 두려움에 어떻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키우는데 이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예뻐하고 이제 축복받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진짜 정말 그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고서 눈, 코, 입이 더 크다고 얘 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거를 의식에서는 기록이 돼 버리잖아요. 의식에서 기록이 되면서 내가 이 집에 애가 아닌가? 그럼 나는 언젠간 버려질 수 있는데 하는 버림받을까 봐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을까 봐 엄마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아빠가 날 아빠한테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큰 상처가. 또 그러면서 엄마하고 아빠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게 들어가 있겠죠. 뭐 좀 더 정확한 이제 그게 어떤 그 원인이나 이런 건 선생님이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뭐 본인이 직접 하시면 또 해주시겠지만 항상 이제 버려질까 봐의 두려움을 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밖에다 뭔가를 자꾸 만들어 놔야 돼. 내가 버려질 때 그 다음 대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다가 이제 걸렸던 적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뭐 안 그렇겠죠, 뭐. 근데 지금은 뭐 안 그렇겠죠. 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안 그렇겠죠. 근데 그전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버려질까 봐 대타를 만들고 버려질까 봐 대타를 만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는 마음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버려지면 다른 데 가서 기대야지. 그쵸? 나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좀 더 이해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요? 이해하게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가 요새 느낌이 있어요. 그 성적인 그 느낌. 성을 뭘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라 느낌이 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예전에 그러셨어요. 선생님께서. 성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야, 나빠라고 하면 오히려 더 쓰게 된다고. 그래서 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선물 축복으로 주신 우리 인간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를 갖고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 뭐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남편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쪽으로 더 이렇게 더 제가 느끼는 하지만 그게 나에게도 내 안에도 꾹꾹 숨겨놓은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서 이 이기적인 동기,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여자들은 여성성, 남자들은 남성성을 쓰면서 사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요까지 하고 이기심을 놓아버리는 이유는부터는 내일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으시고요. 11월 2일, 3일은 깨달음 시크릿이사 성공에 관련된 거 10월 15일이니까 미리미리 단디 돈을 준비해놨다가 교육비를 입금하시고 11월 2일, 3일은 문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